지식보다 먼저 반응하는 건 언제나 몸입니다. 건강은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라 몸의 언어입니다. 몸이 먼저 하는 건강, 지금 시작합니다. 건조한 사막에 꽃이 핀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매일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물 한 잔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물 100, 소금 1의 기적의 저자 문영권입니다. 흔하다고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햇빛, 공기, 물,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생명은 언제나 가장 흔한 것에 깊이 의존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물 한 잔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한 잔의 물이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고 피로를 덜어주고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몸이 먼저 느끼는 수분의 힘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에 하나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2015년 3월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단 12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생명이 솟아났죠. 풀, 꽃들이 돋아나고 곤충과 새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후 다시 사막은 메마른 황무지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몸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건조함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 우리는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오면 사막처럼 메말라 가던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과학이 증명한 물의 기적입니다. 탈수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보통 목마르다고 느낄 때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 갈증이 느껴질 땐 이미 늦었습니다. 인체는 체수분의 1, 2%가 빠진 후에야 비로소 경고등이 켜지는 구조거든요.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이건 체수분이 4% 이상이나 빠졌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10%가 빠지면 무기력과 혼란이 찾아오고 20%가 빠지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탈수를 정말 모를 수 있나요? 네, 아주 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매우 똑똑해서 세포 밖에 물이 부족하면 세포 안에서 물을 꺼내 쓰고 소변을 줄이고 혈관은 수축해서 혈압을 간신히 유지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조용한 탈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수를 인식했을 땐 몸은 이미 수분 부족을 몇 단계 넘긴 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탈수는 단순히 목마름이 아니라 몸이 조용히 스스로 희생하면서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 사이 건강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은 그냥 갈증 해소용일 뿐 아닌가요? 아닙니다. 물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생리작용은 물 없이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놀라운 물의 능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택배 기사이자 청소부입니다. 혈액의 약 83%는 물입니다. 그 혈액은 산소,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을 실어 나르죠. 세포가 일을 마치고 남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도 물의 도움으로 간, 폐, 신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대사는 느려지고 피로와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물은 체온을 조절하는 천연 에어컨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건 단순히 냉각작용이 아닙니다. 수분이 몸속의 열을 흡수해 정확한 온도 조절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땀이 적절히 배출되고 피부와 말초 혈관은 열을 뿜어내 최적의 체온에 이르도록 조절합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여름엔 더위에 지치고 겨울엔 손발이 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은 몸속 독소를 씻어내는 해독제입니다. 신장은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요구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다시 흡수되지만 1, 2리터는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이때 주인공은 바로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장은 소변을 진하게 농축하게 되고 노폐물이 남아 쌓이기 시작합니다. 소변이 진하거나 냄새가 강하면 우리 몸이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니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물은 소화와 흡수의 만능 조력자입니다. 침, 위산, 췌장액, 담즙 등 소화액의 주 성분은 전부 물입니다. 하루에 평균 7리터나 되는 이 액체들이 단백질을 분해하고 지방을 유화하고 영양소를 녹입니다. 또 물 없이는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거나 이동하지도 못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다면 소화불량, 변비, 더부룩함이 쉽게 찾아옵니다. 물은 몸의 균형을 지키는 투명한 보호막입니다. 우리 몸속 수분의 약 66%는 세포 안, 나머지 34%는 세포 밖에 있습니다. 세포 밖의 물은 혈장과 간질액으로 나뉘죠. 이 균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포가 쪼그라들거나 터지지 않고 생명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정확한 물의 비율이 정교하게 조율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물이 없으면 우리 몸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은 몸의 균형, 순환, 체온, 해독, 소화, 이 모든 걸 물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든 물 한 잔,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설계하고 움직이는 투명한 생명의 엔진입니다. 왜 세포 안과 밖의 수분 비율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건강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물이라는 바닷속에 떠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정확한 수위와 염도가 필요합니다. 세포 안과 밖의 수분, 전해질 농도의 차이를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투압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세포는 숨쉬고 일하고 회복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무너진다면 세포가 쪼그라듭니다. 탈수가 시작되면 세포 밖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 물이 밖으로 끌려 나갑니다. 그러면 세포는 말라붙은 과일처럼 쪼그라들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포가 위축되면 두통,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피부세포가 위축되면 탄력 감소, 건조함, 잔주름이 생깁니다. 심장세포가 위축되면 피로, 순환 저하가 일어납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마름은 결국 몸 전체의 기능 저하로 이루어집니다. 수분 균형이 깨져 물이 많아지면 세포가 부풀어 터질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 부족한 물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물은 세포 안으로 마구 들어오게 됩니다. 세포는 풍선처럼 부풀다가 결국 파열될 수도 있죠. 특히 위험한 건 뇌입니다. 뇌 세포가 부풀면 뇌압 상승, 혼란, 경련,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염식, 무염식 혹은 운동 후 빠져나간 전해질이 없는 맹물만 마시는 습관이 수분 균형을 깨트리고 세포 팽창 위험을 높입니다. 수분 균형이 무너지면 쉽게 늙게 됩니다. 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물을 잃습니다. 총 수분량이 줄고 세포막도 뻣뻣해지고
삼투압 조절 능력도 점점 둔해지죠. 아기 피부가 탱탱한 이유는 세포 속 수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주름지고 푸석해지는 이유는 세포가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세포 안과 밖의 물의 균형은 몸의 생명을 지탱하는 숨겨진 설계 원리입니다. 탈수되면 세포는 시들고 수분이 과하면 세포는 터집니다. 수분 균형이 깨지면 쉽게 늙고 몸 전체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균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때 적절하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이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은유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렇게 몸이 전하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런 몸의 신호를 읽지 못하고 놓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물은 몸속 어디에 얼마나 분포해 있나요? 물은 인체의 구성에서 가장 많은 60%를 차지합니다. 물은 혈액과 신장의 약 83%, 뇌는 75에서 79%, 심장과 폐는 79%, 근육은 75%, 피부는 64에서 72%, 뼈도 31%의 수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듯 몸은 물로 이루어진 생명의 호수입니다. 이 물이 말라간다면 당연히 피로, 피부 이상, 소화장애, 집중력 저하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체에서 수분을 잃으면 곧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왜 몸은 물이 부족할 때도 겉으로 멀쩡해 보일까요?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 알리고 호들갑 하기보다 먼저 긴축하고 자구 노력을 하듯이 우리 몸은 소변량을 줄이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세포 내부의 물까지 동원해 가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탈수 그리고 조용한 피로입니다. 왜 여성과 살찐 사람은 탈수에 더 취약할까요? 여성은 남성에 비교하면 체지방 비율이 높고 근육량이 낮습니다. 체수분 비율은 52에서 52%로 60%의 남성에 비해 5 내지 8% 적습니다. 근육은 수분 함량이 70에서 75%이시고 지방은 10에서 20%에 불과하기에 근육량이 적은 사람이 탈수에 취약합니다. 살찐 사람은 체중은 많이 나가도 수분이 적으며 체수분 비율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과 함께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숲이 우거진 산이 물을 잘 먹듯이 근육이 있는 몸이 수분을 잘 저장합니다. 우리 몸은 수분을 어떻게 조절하나요? 우리 몸은 수분을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사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배설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 같지만 그 안에서는 뇌, 호르몬, 신장, 전해질이 완전히 협업하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몸의 갈증을 알리는 센터입니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삼투압이 올라가고 시상하부가 수분이 부족해 물 좀 마셔야겠어 하고 갈증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몸은 갑자기 목마르고 물이 마시면 달게 느끼게 되는데 이는 시상하부의 역할 덕분입니다. 우리 몸이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뇌하수체는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해 신장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몸에 물이 부족하니 소변을 좀 아껴 내보내. 그러면 신장은
물을 더 많이 재흡수하고 소변의 양을 줄여 소변의 농도가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땐 화장실에 가면 소변의 색이 진해지고 냄새도 강하게 나게 됩니다. 이건 바로 몸이 물을 아끼고 있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신장은 정수기이자 물 지킴이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거르면서 필요 없는 노폐물은 걸러내고 쓸만한 물은 다시 흡수합니다. 물 부족 신호가 접수되면 신장은 물을 더 많이 흡수하려고 애쓰고 물이 충분하면 괜찮은데 하면서 불필요한 물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전해질은 물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전해질, 특히 나트륨과 칼륨이 중요합니다. 나트륨은 물을 세포 밖으로 끌어당기고 칼륨은 물을 세포 안으로 당깁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물이 몸 구석구석 잘 흐르고 세포도 제 자리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죠.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붓거나 근육이 자주 경련이나 그리고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물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운동 전후, 식전에 의도적으로 물을 마시세요. 커피, 탄산음료, 술은 이뇨작용이 강하게 만들어 체내 수분을 오히려 빼앗는 요인이 됩니다. 깨끗한 물, 적절한 온도, 그리고 조금씩 꾸준히 자주 마시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탈수는 아주 천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몸은 아무 말 없이 견딥니다. 하지만 어느 날 피로가 밀려오고 소화가 안 되고 피부가 푸석해졌다면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오늘 물 한 잔 어떠세요? 그 한 잔이 사막이 되어가는 우리 몸에 내리는 첫 번째 기적의 비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잃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나눔에서 잃어버린 물 되찾은 건강, 체수분 손실과 회복법을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몸은 늘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조금만 더 잘 반응하면 됩니다. 오늘도 몸이 먼저 아는 건강, 문용건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